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최대한 쉽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실전 투자자가 준비를 한다는 거는 요 시점 1월, 2월 요 때는 감사를 어느 정도 의식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감사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부분을 파동하고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감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정도, 그 기준점 정도는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오지만 절대 불변이 아니라 개정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 뭔가, 이 부분을 좀 요약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그냥 뭐 나랑은 뭔 얘기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맞아보면 정말 생각 달라집니다. 네. 심사에 들어간다던가 상패를 만든다던가 주식하다 보면은 신경 안 쓰다 보면 그런 일 진짜 겪기 쉬워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시장입니다. 그렇죠. 보통 감사와 관련돼서 아예 개념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기준을 찾아보기보다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국거래소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상장에 대한 기준 요건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상장 공시 부분을 가서 주권 상장, 여기서 유가증권 상장, 여기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기준 요건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각각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코스피랑 코스닥 차이를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코스피는 메이저리그, 코스닥은 마이너리그. 즉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규모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크다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할 때, IPO 해서 진입할 때 코스피로 진입하는 게 더 어렵다. 코스닥 먼저 갔다가 업그레이드 돼서 코스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코스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진입이 좀 더 까다롭다. 대신에 한 번 진입하면은 코스피가 조금 더 이 제재나 이런 것들이 유하다. 코스닥이 조금 더 까다롭다. 이유는 코스닥 시장이 IPO 하기가 조금은 더 쉽다. 요 부분을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먼저 코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정안 중에서 하나 가장 참고해야 되는 거는 하나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안 나오거든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거. 긍정적으로 변화한 거. 이게 코스닥에는 원래는 영업이익에 관련된, 즉 이 기업이 적자야 흑자야 이거 가지고 감사에 걸리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4개년 연속 적자가 날 경우, 영업이익 기준으로 연속 적자 날 경우 뭐 관리 종목 지정된다라든가, 5개년 연속되게 되면 상패 절차를 밟는다든가 개정되면서 그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투자자한테는 조금은 더 희소식이죠. 대신에 어떤 게 강화된 게 아니라 그게 사라지면서 이제 보다 코스피스러워졌어요. 코스닥도 매출액 연간 30억 원. 자, 이거는 실제로 투자하면서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큰 의미 없는 수치 정도예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되게 부담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런 거고, 뭐 요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랑 자본 잠식하고 그냥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A라는 기업이 나 돈 이만큼 있는데, 그래 A라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플러스 내도 되고 마이너스 내도 되고 사업하다 보면은 흑자도 내고 적자도 내지, 이런 거 다 좋아. 근데 자기 자본 건드려져서 자본 잠식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니네 그러면은 안 봐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주주들,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최초에 이 회사를 만드는데 딱 투자한 기본 자본금, 여기까지 건드려졌다는 거는 이미 상장하는 순간, 장외시장에서 IPO 거쳐서 넘어오는 순간에 이미 심사를 받을 때 자기 자본 플러스 영업이익 흑자를 통해서 여러 잉여 자금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돈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인데, 다시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만큼 돈이 떨어지고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 침몰하는 배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전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 그리고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분기 나온 결과 기준으로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거는 자산 총계. 즉 확률적으로 자산 총계 자체가 자본금에 점점 가까워진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숫자가 이런 거예요. 여기 자본 총계.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이게 줄어 있어요. 최초의 자본금 대비.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어때요? 뭔가 조금 안 좋은데 그러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했을 때 이 적자폭과 이 숫자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서 자본 잠식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느껴야 돼요. 왜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 자체가 자본금보다 작잖아요. 그럼 뭔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 종목 현재 주가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낮죠. 400원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이 기업에 악감정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이 기업이 안 좋다, 망했다 이거를 뜻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 이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영업이익 파트가 없어지면서 실제는 과거까지는 영업이익 파트가 실전 감사 영역에서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중요도가 자본 잠식으로 조금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미달 이거 좀 애매하고요. 거의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방어가 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 감사 의견. 뭐 재무제표 좋은데 저 감사 의견에서 제가 보유한 종목 부적절 받았던가 한정 받았던가 이상하기에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 그럴까? 재무제표는 괜찮았는데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는 멀쩡한데 감사 의견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부분의 케이스는 회계장부 자체가 뭔가 판단하기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은 분식회계를 포함한 가라회계 이렇게 돼서 외부 감사위원이 그 회계장부를 봤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 자체를 판단이 안 되는 경우 그때부터 이제 등급에 따라서 부적절 아니면 한정 아니면 감사 의견 거절 기타 등등의 감사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근데 회계장부가 신뢰할 수 있는 깔끔한 정보 뭐 흑자면 흑자다 적자면 적자다 돈은 이렇게 썼다 이게 투명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은 적정이 나오는 거고 뭐 조금 투명하지 않더라도 추정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적정이겠지만 근데 이제 추정으로도 되지 않는 어떤 이 숫자는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하게 되면은 나머지 안 좋은 의견이 나오는데 그런 의견이 나오는 순간 하나예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은 무조건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종목이 된다라든가 기타 다른 형태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감사 의견 자체만으로 다이렉트 상장 폐지되는 거는 예전에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관리 종목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파트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 부분도 방어가 그냥 쉽게 돼서 실전에서 많이 일어나진 않고 이거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감사 의견 미제출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다이렉트로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뭔가 보고해야 되는 제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제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크게 중요하진 않고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이거는 방어하기 쉽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밑에 것들은 거의 다 실제로 그렇게 중요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감사 의견이랑 뭐 그거랑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정기보고서 미제출 때문에 잠깐 뭐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런 경우는 뭐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제 종목이 아니더라도 저희 클럽 회원분들도 관련해가지고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개인 종목 가지고. 네. 근데 저거를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좀 저런 위험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사실 무조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피할 수 있다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실전 투자자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그거를
각자의 노하우로 녹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우량주 대기업일수록 그럴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주 선호 현상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고 감사 전에는 훨씬 더 튼튼한 재무 구조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더라. 이게 뭐 실전에서 공공연하게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적으로 우량함을 선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던 종목 안에서 이거를 좀 유추하거나 추정하는 거는 파동이 좀 변하긴 해요. 이게 뭐라고 딱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방정식처럼 공식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종목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감사 의견이 나오기 전에 파동이 먼저 변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 실력이나 경험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더라. 근데 실력을 갖추고 나면은 이게 보이더라.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런 부분.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실전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상장 폐지 사유는 횡령이나 형사 고소라든가 뭐 다른 어떤 배임, 횡령 이런 쪽이 솔직히 조금은 더 뭐 되게 많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게 더 많이 발생하고 그거야말로 진짜 예측할 수도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도 되는 게 그런 예측할 수도 없는 영역의 변수를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계좌적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이야기를 하면요.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조건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시면은 여기서는 보고 의무가 강화된 거 똑같죠? 감사인 의견 똑같죠?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자본 잠식 중요한 거 똑같고 코스피는 원래 영업이익 가지고 감사하는 그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더 유하다라고 말했었는데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스러워지면서 뭐 비슷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이 매출액이나 그런 거 금액 자체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높은데 이거 자체도 매출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시가총액도 마찬가지 뭐 요 정도 차이인데 지금은 요번에 개정한 토대로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해졌더라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읽어보시면서 디테일한 차이점은 느껴보시면 되고 실전에서 일어날 법한 아니면 좀 예민하게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비슷해졌더라. 그래서 코스닥을 먼저 설명했고 코스피는 거의 거기에 준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본 잠식이랑 감사 의견 한정 이런 부분들 원래부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됐던 부분들을 뭐 여전히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속 적자도 되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거 없어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희소식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게 자본 잠식하고 엮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같이 잘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네, 뭐 시장의 구조 자체가 글로벌 시장으로 달라지면서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어떤 영업 결과를 내든 간에 돈 있는 회사는 투자 받아서 계속해서 경영활동 지속해도 돼. 근데 돈 없는 회사는 남의 돈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업하지 마.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 관리를 잘하는 회사들이 감사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뉘앙스로 접근해서 재무제표도 보고 자신의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정말 궁금한 부분들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감사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뭔가 정리를 한번 딱 하시는지 우량주 위주로 쫙 갈아탔다가 한번 가는지 뭔가 어니스트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초보 투자자분들 저희 거를 보면서 그냥 아름아름 하시는 분들이 뭐 이 정도면은 이제 감사 전에 뭘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뭐가 있는지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팁을 드리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보통 12월 달부터 한 3월 달 요때까지는 만약에 신규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종목을 선정하는 게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둘 다 중요한데 거기서 뭐를 조금 더 중요도 있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성향이나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때는 기본적인 분석, 즉 재무나 뭐 여러 가지 감사 이런 이슈에 좀 방어가 잘 될 수 있는 거를 이 시기에 선호를 해요. 그러고 감사 이후에부터는 4월에서 한 여름까지 또는 이거 상황에 따라 좀 유동적이긴 한데 요때는 기본적 분석을 필터를 당연히 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이때는 기술적인 분석을 사용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히려
차트 위주의 그런 종목 선정, 수급주, 테마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뤄도 문제가 없을 법한 그런 시기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감사 보고 자체가 일정이 다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결산 기준으로 해서 3월 이때 모든 신고를 마치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로 잡는데, 이게 날짜가 다른 기업들이 간혹 있어요. 상장되어 있더라도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특이하게 한국 기업도 좀 이 사이클이 다른 기업도 있으니까 그거는 예외적으로 별도로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제가 이제 감사에 진짜로 신경을 쓰는 거는, 얘기한 거는 1월, 2월, 3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는 신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내 보유 종목에 대해서 좀 감사를 의식하면서 그 감사와 관련된 파동까지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대응을, 변화를 주는 건 저는 한 10월, 11월부터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해오던 것들, 내가 원했었던 목표가 A라고 하더라도 감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때 목적을 바꿉니다. A에서 B로 차선책으로 전환을 해요. 이때 그래야지 그 이후에 실제로 그게 파동에 반영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는 매도 조합을 짜가지고 실제로 관리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감사라는 시간 전에 탈출해서 엑시트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전에 조금 웬만큼 안 좋은 종목이라도 이전에 탈출할 수 있는 은어적으로 탈출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 자체는 요때부터 변화를 주는 편이에요, 저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 이런 것들도 감사에 더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근데 증거금 100%다 아니면은 신용 안 되는 종목, 그런 것들은 단순히 따지게 되면은 재무 구조가 조금 더 우량하지 않다인 거지, 그거를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좋아 나빠, 감사에 문제가 있어 없어를 판단할 때 저는 신용도가 높아 낮아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증거금 100% 종목을 그러면은 1, 2, 3월 이때 감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거 무조건 전량 매도하고 갈아탄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그건 이제 뭐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필터하느냐 그 부분인데, 애초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증거금 100%짜리는 아예 필터 시켜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어니스트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는 않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증거금 100%짜리라고 해서 이것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수치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조합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면은 뭐 신용이 있냐 없냐 무관하게 우리가 걸러낼 것,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거 보유해 아니면은 손절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눴는데 여기서도 극단성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종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게 감사에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그 정도가 미묘하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실전에선 실제로는 그 미묘한 정도,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을 비중으로 반영을 합니다. 보유 비중으로. 만약에 조금 신경 쓰이는 데라고 하게 되면은 보유 비중을 낮추면서 감사를 넘어가고요. 뭐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유 비중을 유지한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이게 현실에서 실전에서는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대응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클럽의 회원분들 중에서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개인 보유 종목 중에서 지금 유사한 문제로 비중을 줄이는 거를 권고받아서, 어니스님한테 그렇게 조언을 받아서 뭐 그거대로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검토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게 걱정된다 그러면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투자 클럽 자체가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됩니다. 안전 벨트가 될 거예요. 안전바가 되니까 오셔서 확인해 가면서 해나가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은, 그러면 혼자서 그냥 막연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는 뭐 투자클럽도 그런 면에서 한번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뭐 오늘 저희 영상을 3년을 넘게 찍었는데 이제야 요거 좀 제대로 정리해서 한번 그래도 말해본 시간이었네요. 그러네요.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요 얘기를 어떻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들 이걸 무시하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잘 없더라고요.
오늘 저희 영상 보면서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공시된 거 보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 저희는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면서 또 더 유익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에 보면은 고정해서 걸어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